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금액 2억대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 당첨이 되기 쉬운 그 시기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입지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약점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영종 국제도시에서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오늘은 기회가 될까 영종 국제도시 서안 이다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서안 이다음에 대한 물량을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 서안 이다음 같은 경우에 최저 분양 가격이 2억대, 3억을 넘지 않는 분양 물량의 가격도 있습니다. 또한 인천 당해 지역이 아닌 경기도에 거주해도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꼭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 입지 분석을 하겠지만은 이 영종 국제 도시가 입지가 그렇게 우월적인 그런 장점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저평가된 가격,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기회가 될까라고 하는 제목 타이틀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만 코멘트를 한다면, 이제 올 7월에 인천 계양지구에 사전 청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약 통장에 납입 금액이 많은 이 서안 이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분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에 납입돼 있는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이 청약 통장에 납입 금액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계양지구에 사전 청약을 신청할 개연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종 국제도시 서안 이다음이 어떻게 보면은 계양지구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이 청약의 대안의 물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청약 통장의 납입 금액이 낮다고 하더라도 당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당첨 확률이 높을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 물량을 제가 좋다, 추천드린다, 그런 말씀은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자세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인천 경제 자유구역 해서 영종지구에 있는 국제도시에 있는 분양 물량이고 930세대입니다.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9개 동이고 세대수도 1000세대를 넘지는 않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택형도 64, 74, 84로 이제 중소형의 규모로 이루어져요. 순차제이기 때문에 이제 납입금액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4년 5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지 분석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분양 물량들을 제가 다룬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우선 입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 도심권하고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20km 이내에 있는 그런 물량들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적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가격 변동이 큰 시장, 그런 경기 변동의 그 리스크가 있는 시점에 오게 된다면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동탄이라든가 도심하고의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자족도시에 그런 생활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은 번외가 될 수 있겠죠. 서안 이다운 같은 경우에 최대 장점이라고 보이는 것은 이제 쾌적한 환경인 것 같아요. 이 박석공원, 근린공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만 평 인근의 공원이 집 앞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파트의 유형이죠. 저는 공원이라든가 뷰라든가 이런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역하고 가까운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10만 평의 공원을 눈앞에 있다는 것은 장점이고요. 초등학교를 인근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연육교의 개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25년에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 시기에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연육교가 이제 왕복 6차선으로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3연육교가 개통을 하게 된다면 청라라든가 또는 이 서울로의 접근성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역하고의 거리는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도심하고의 접근성, 서울의 핵심적인 삼도성하고의 그 접근성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자연환경적인 부분은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중심 상업지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주변 단지에 이제 뭐 학군이라든가 또는 편의시설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는 이제 핵심적인 서울 권역의 편의시설과 인프라를 생각한다면 좀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입지적인 측면의 상중하를 본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측면을 중이라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입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면 입지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영종국제도시 이제 서안 이다음의 위치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변에 이제 실제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들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분양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2년이 지난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얼마나 형성돼 있는지 인근에 그 비교 사례를 하면 되는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 중에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 아파트가 이제 4년 차입니다. 2018년 7월에 이제 입주를 했고 33평 실거래가가 지금 6억 5천이에요. 이제 바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이죠. 최고 거래된 게 제가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전에 본 게 6억 5천이고 이제 뭐 5억 후반대에서 6억 정도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안 이다운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가 이제 4억을 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치로만 본다면 한 2억 정도의 그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제 브랜드 네임을 본다면 스카이시티 자이하고 서안 이다음하고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격 차이가 2억 이상 실거래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국토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종 우미린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10년 차의 아파트입니다. 25평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은 이제 3억 2천만 원 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평당가를 본다고 했을 때 이 서안 이다음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아주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하지만 입지적인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입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청약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 생활 편의시설에 기반을 둔 곳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이제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6년 후에 팔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가 되면은 이제 입주 물량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검단이라든가 그 인천에 있는 입주 물량들이 많아서 그 입주 물량하고 맞물려지는 그 시기에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의 공급 물량들이 만약에 추후에 빠르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 영종 국제도시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 과도하게 무리를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계양지구 전에 이 물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청약 저축이 그 금액이 많은 분들은 아마 여기 대거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전매 제한에 따른 부분으로 인해서 입주 물량의 불안감 때문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물량을 패스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생활 기반을 두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생활 기반을 둔다면 또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서 내가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해야 된다면 뭐 신축 아파트의 평면도 잘 빠진 이런 아파트를 정말 4억도 안 된 그 가격에 넣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그 스카이시티 자이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금액이 그렇게 크게 책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많이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이제 커뮤니티 광장 같은 것들은 다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개방감이 굉장히 상당하게 그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판상형 구조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게 돼 있기 때문에 환풍이라든가 채광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4 A타입 186세대이고요. 포베이로 구성이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안방하고 작은 방 1, 2가 있고 팬트리 공간도 잘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드레스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룸도 잘 되어 있고요. 64 타입 치고는 이제 평면 구성이 굉장히 잘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74A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포베이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좀 크게 빠져 있는 게 제 눈에 띄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하게 됐을 때 화장실이 있고, 여기도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에. 그리고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74치고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넓게 된 구성으로 보여지고, 뭐 특이한 그런 구성은 없습니다. 74 타입인데 방이 이제 알파룸 공간이 없다는 부분은 단점이지만, 알파룸 공간이 없는 대신에 이 드레스룸하고 그리고 이 팬트리 공간이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여지고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84 A타입 같은 경우에 110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베이로 구성이 된 모습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이 안방하고 침실 1, 2하고 알파룸까지 있어서 총 방 4개로 이제 구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가 84 A타입은 굉장히 좋습니다. 드레스룸도 굉장히 깊게 빠져 있는 모습이고, 창문도 잘 나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없는 대신에 뭐 알파룸이 굉장히 이렇게 방이 침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성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84 B타입도 보시면 235세대인데 84 A타입과 뭐 유사한 것 같습니다. 다만 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84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남동향이었다면은 이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남서향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A타입과 B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평면 구성은 굉장히 우수하게 짜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84 C타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세대이고 A타입과 B타입하고 비교해 본다면 여기는 방이 안방하고 침실 1, 2 해가지고 이 알파룸의 방 공간 대신에 이 팬트리 공간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도 드레스룸이 좀 작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안방의 창이 이 측면 창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장점이지만 알파룸 공간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A타입과 B타입의 구조가 평면 구조가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팬트리 여유 공간은 좀 많아 보입니다. 84 D타입을 보시면 이제 85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84 C타입하고 유사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도 안방에 측면창이 있고,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주방에 있고,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 구성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A타입과 B타입처럼 이제 방 공간이 팬트리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네요. 84 E타입 같은 경우에도 56세대이고 AB 타입과 반대로 이제 CD E타입이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사한 타입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방이 없는 대신에 이 팬트리 공간이 있다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타입 평면 구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평면 구성은 굉장히 잘 뽑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신청 자격이 돼야 되고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부분이 해당 지역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50%, 기타 지역 서울, 경기도, 수도권 이제 거주자 50%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을 우선 공급합니다.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가점제와 틀린 겁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에서 가점을 통해 가지고 점수제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순차적으로 뽑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50%, 뭐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50%, 이게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게 인천광역시하고 서울 같은 경우, 서울에서 만약에 진행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의 물량이다 하면은 서울 거주자 50%, 그리고 기타 거주자 50%입니다. 다만 틀린 게 경기도의 택지개발 지구에서 만약에 이런 공급 물량이 있으면 경기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30%, 그리고 경기도 20%, 그리고 수도권 50%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는 50%, 50%로 나눠진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 같은 경우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30%, 경기도 20%, 수도권의 50%, 이거를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대규모의 큰 택지개발 지구, 신도시, 국제도시 이런 것들이 분양을 하게 된다면 이런 비율별로 나눠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내가 꼭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이 많죠. 특별공급 유형별 청약 자격을 간단히만 보시면, 제가 일일이 이런 것들은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추천이 되는지, 신혼부부가 되는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특별공급 조건이 되는지 이런 필요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모집 공고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내가 맞는 해당하는 특별공급에 대한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아예 외워놓으시던가 뭐 프린터나 이런 노트 같은 것들에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만의 조건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뭐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조건들, 내 통장 요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내가 세대주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하는 거예요. 자산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면 되니까 모집 공고를 통해서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시면 특별 공급이 7일, 그리고 1순위 8일, 그리고 2순위가 9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7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청약하시는 분들은 꼭 당첨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86세대인데 2억 9,200만 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분양했던 분양 가격 중에 3억대를 넘지 않는 그 분양가는 굉장히 희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분양가는 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64제곱미터 같은 경우 3억대 이하의 분양가이기 때문에 좀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74 타입 같은 경우에 163세대 3억 3,700만 원,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 7,900만 원에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 물건을, 이 아파트 물량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에서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이 영종국제도시의 생활권을 기반을 두신 분들, 그 물류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아파트 분양 마련을 할 수 있는, 소액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만약에 내가 서울 도심이나 이런 곳에 분양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만 인천의 생활권을 갖고 있다. 뭐 청라라든가, 청라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되지만은 그 인근의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생활권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조금 자차로 이용해야 하기는 하지만은 생활권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집 마련을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검단의 핵심적인 그런 역세권의 물량들을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핵심적인 지역에. 그리고 CTOCL 같은 분양 물량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물량들의 핵심적인 물량들은 가격이 비쌀 겁니다. 뭐 5억대를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항상 제가 느꼈던 것은 좋은 분양 물량이 앞두고 있었을 때 그 전에 분양하는 물량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승리자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정책들이, 강한 규제 정책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움츠러들거든요. 그때 내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그 저렴한 가격 또는 그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한 분양 물량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은 입지가 중요한데 입지가 조금 약하다는 부분이 좀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생활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이 물량을 보면서 입지가 나쁜데 나는 여기에 청약 안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살기에 내 집 마련을 갖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도전을 하신다면 그렇게 나쁜 물량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또한 분양가 자체가 기존에 거래됐던 가격들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활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물량을 아마 다루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실제로 거래된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A타입, B타입이 그 평면 구성이 좋았죠. 제가 봤을 때는 평면 구성이 좋은 A타입과 B타입을 노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64 타입도 괜찮을 것 같아요. 74 타입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평면 구성이 좀 좋은 타입들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청약을 한다면 84A나 B타입을 청약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더 청약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클래스 101을 통해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될 것 같고, 고민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을 통해서 정성껏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다루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페에,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이 모집 공고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신청까지 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